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9일 밤 8시 29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천했더라면 지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요사이 이재명이 없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척 곤란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태원 사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을 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구세주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망각하고 너무나 강경한 대응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중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무슨 칼자루를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니까 국민들이 일종의 보호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작동하고, 이어서 월드컵으로 한 달을 지나니까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 추궁 예봉이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야말로 윤석열의 복이다,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다시 이재명이 일종의 수호천사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갑질, 이 갑질은 슈퍼 갑질입니다. 유례가 없는 갑질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화를 참지 못하고 좋다, 내년 선거 때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윤석열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 2017년 3월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이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마저 우려되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은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가진 범죄 피의자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의 손발이 돼 국정을 농단한 종범들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딱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같은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고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 구속수사와 그의 사무실 및 가택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의 지시로 대장동 특혜 개발 등을 좌지우지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분신이라 했던 김용, 정진상도 구속되었으니 이재명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이재명이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검찰을 상대로 이재명은 겸손하고 겸하게 나서야 할 피의자 신분에서 진술 거부, 2차 소환 거부 방침, 검찰 출석 때 규탄 성명 발표 등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되더라도 옥정에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할 것이란 농담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갑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을 이재명 심판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 개입으로 흥행에 실패해가지고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능가하는 슈퍼 갑질로 또다시 윤석열에게 탈출구를 뚫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문재인, 김정은 이 3자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3대 거각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만해집니다. 자신들이 역사 발전의 정의의 편에 서 있다. 이 역사 발전의 원칙은 오류가 없다. 하나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건방져집니다. 겸손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섰으니까 누가 우리를 처벌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겸손도 모르고 독선만 있고 법까지 무시하면 이게 완벽한 갑질입니다. 특권을 누리겠다는 자가 바로 갑질인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어제 검찰 앞에 가가지고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건 보통 변호사가 아닙니다. 거의 여당에 가까운 파워를 가진 야당, 즉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대표입니다. 플러스 변호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검사의 질문에 침묵합니까? 미리 제출한 진술서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갑질을 합니까? 이런 갑질은 세계 기록일 겁니다. 변호사가 진술 거부를 했다고요? 야당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뭐 기소 목적으로 조작을 한다느니 국가 권력을 사유한다느니 한마디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어제 검사 앞에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페이지나 되는 진술조서의 대부분은 검사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검사 질문에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진술서에 가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은 재판장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슈퍼 갑질. 이재명이 또다시 윤석열을 구했다. 그러나 미래는 확정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이재명을 잘라버리고 황골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 그 지도부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보인다면,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가지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고 일체의 당내 이견을 봉쇄한 가운데서 줄 세우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달라지려는 노력을 어느 쪽이 처절하게 하느냐에 의해서 내년 총선은 승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